삐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3월 첫째 주 모바일 RPG 순위 탑 20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게임들 중 RPG만 모아 한 주간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게임을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그리고 게임의 어떤 업데이트와 이벤트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도 함께 전해드리고 있으니 관심 가는 소식이 있다면 한번 설치해 즐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주에 가장 사랑받았던 게임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20위는 평균 주간 접속자 3.56만 명을 기록한 마비노기 모바일입니다. PC 온라인 게임 마비노기를 원작으로 한 MMORPG 장르의 게임으로 지난 영상에 비해 1단계 순위가 하락했는데요. 게임은 전사, 궁수, 마법사, 힐러, 음유시인, 도적까지 6개의 직업과 각 직업마다 전직이 존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원작에서 보던 악기 연주나 캠프파이어를 비롯해 양털을 깎고 우유를 짜거나 약초를 캐는 등의 생활 컨텐츠도 체험할 수 있었고 나만의 집을 구매하고 인테리어하는 마이홈이나 레이드, 어비스, 필드보스, 망령의 탑 등의 컨텐츠도 존재하며 다른 유저들과 파티를 맺어 던전을 돌며 아이템을 파밍하는 요소 등 여러가지 익숙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또한 레벨이 오를 때마다 어떤 능력치를 올릴지 선택할 수 있다거나 장비, 칭호, 펫, 패션, 음식 등의 요소를 통해 캐릭터를 강하게 만들 수 있고 전투 스킬 이외에도 생활 스킬 종류가 상당히 많아 생각보다 여러가지를 올려가며 육성해야 하는 모습이었지만 지나치게 느린 컨텐츠 업데이트와 많은 버그 및 소통 없는 운영 방식 등 여러가지 단점으로 인해 화제성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업데이트가 또 없는 모습이었지만 이번 3월에 오픈 1주년을 맞아 여러 이벤트가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에 점점 떠나가는 유저들을 1주년에 잡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예전 마비노기 원작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나 귀여운 비주얼의 MMORPG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마비노기 모바일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19위는 평균 주간 접속자 3.79만 명을 기록한 브라운더스트2입니다. 수위 높은 일러스트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턴제 RPG 장르의 게임으로 지난 영상에 비해 1단계 순위가 하락했는데요. 게임은 하이엔드 2D 그래픽을 보여주고 있으며 유저가 게임팩을 선택해 원하는 스토리를 즐길 수 있는 독특한 진행 방식과 많은 영웅들을 수집하고 팀으로 편성한 뒤 다양한 요소를 신경 쓰면서 전략적인 전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몰입감이 높은 작품이었습니다. 또한 레벨, 장비, 승급 같은 육성을 비롯해 소매치기, 요리 등 영웅마다 다른 특기도 사용할 수 있었고 뛰어난 일러스트와 스킬 연출 및 귀여운 인게임 캐릭터 등 여러가지 장점을 보여주고 있는 게임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시즌 이벤트 매지컬 앤 리리컬이 업데이트되며 새로운 일상 스토리와 신규 코스튬 문태한 전설 올리비에를 비롯해 무기 티르빙 프렐류드 및 거룩한 자 미카엘라의 복각 이벤트도 진행 중이었으니 일러스트 수위가 높은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턴제 RPG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브라운더스트2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18위는 평균 주간 접속자 4.19만 명을 기록한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입니다. 오픈 초부터 논란으로 말이 많았던 덱빌딩 RPG 장르의 게임으로 지난 영상에 비해 2단계 순위가 하락했는데요. 게임은 카오스라 불리는 우주적 재앙에 의해 멸망한 지구를 배경으로 살아남은 다양한 종족의 캐릭터를 수집하고 팀으로 구성한 뒤 손에 들어오는 카드를 사용해 싸우는 전투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으며 카드마다 필요한 행동력이나 다른 카드를 소환하거나 연계되는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의 캐릭터들이 가진 카드를 잘 파악하고 활용해야 하는 게임이었습니다. 또한 적의 공격으로 아군의 스트레스 게이지가 가득 차면 붕괴 침울 같은 상태 이상에 빠져 최대 체력이 낮아지고 일정 수 이상의 카드를 사용해야 해제가 되는 요소와 번뜩임으로 얻어 행동력을 소모하지 않고 카드를 사용하는 요소도 존재하고 캐릭터들과의 호감도를 쌓을 수 있다거나 어두운 내용의 스토리를 비롯해 SD 형태의 인게임 캐릭터와 기술을 사용할 때 나오는 등신대까지 두 개의 다른 모습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독특한 전투 시점 및 스킬 연출 등 여러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이제는 게이머들의 관심 밖으로 슬슬 밀려나면서 할 사람만 남은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은하계제의 시즌2 어파이시아 2장이 오픈되며 초공간의 유역 신규 시즌과 신규 시스템 환경 변수 등이 업데이트되었고 신규 전투원 티페라와 파트너 티아나의 추가를 비롯해 스파이츠의 그림자, 카오스, 정기조사, 레이의 선물, 혼돈의 10년 속으로 같은 여러 이벤트를 통해 크리스탈 프리즘 렌즈 스티커, 티페라의 도장 세트, 구출 앵커, 카오스 선택 상자 등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었으니 운영 문제나 논란 따윈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 중 덱빌딩 RPG를 찾으시는 분들은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7위는 평균 주간 접속자 4.64만 명을 기록한 아이온2입니다. PC 온라인 게임 아이온의 후속작인 MMORPG 장르의 게임으로 아무래도 대부분 PC로 즐기고 모바일로는 잘하지 않기 때문인지 지난 영상에 비해 2단계 순위가 하락했는데요. 게임은 원작에서 200년 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플레이어가 선택할 수 있는 천족과 마족 이외에도 적으로 등장하는 용족도 존재하고 원작 초반의 8가지 직업들과 PC 아이온에 비해 36배 넓어진 필드 및 다양한 던전을 비롯해 후판정 시스템과 스킬트리를 만들어 싸우는 수동전투로 인해 조작하는 재미를 살린 것이 특징이었으며 다른 유저들과 파티를 맺어 던전이나 레이드를 도는 PVE 컨텐츠와 어비스 같은 PVP 컨텐츠 등을 즐길 수 있어 네크로를 제외하면 슬슬 평범하게 운영이 되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신규 성장 시스템 잠재력 강화 추가와 오픈 100일을 맞아 플러스 10 정복 무기 방어구 장신구 상자 등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의 사용기한이 4월 8일까지로 연장되었고 시즌2 오픈 일정도 4월 8일로 변경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MMORPG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그래픽이 좋은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아이온2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6위는 평균 주간 접속자 4.75만 명을 기록한 스톤에이지 키우기입니다. 예전 스톤에이지를 원작으로 한 방치형 RPG 장르의 신작 게임으로 오픈바를 꽤 잘 받으며 이번 주에 순위권에 처음 진입했는데요. 게임은 장비, 레벨, 재능 등을 통해 강해질 수 있는 조련사와 각각 다른 속성 타입 공격 속도를 가진 다양한 종류의 펫을 파티로 편성한 뒤 자동으로 싸우며 스테이지를 깨나가는 익숙한 진행 방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동을 통해 보스의 공격을 피하는 가벼운 조작도 존재하고 하단에 작게 표시되는 포획을 통해 자동으로 장비와 펫을 획득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어 가볍게 즐기기 좋은 모습의 게임이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모험 이외에도 다른 유저와 싸우는 투기장 월드리그전 천공의 탑 거점 쟁탈전을 비롯해 대장간 속성 진화 연구 토템 등 여러 육성 컨텐츠도 존재하며 체육관 양식장 부화장 일일 던전 무한소굴 놀이터 강림전 등 점차 오픈되는 요소도 많은 모습이었는데요. 이외에도 깔끔한 비주얼과 원작 느낌을 잘 살린 펫 디자인을 비롯해 최대 6명의 조련사와 18마리의 펫을 조합해 대규모 전투를 즐길 수 있다거나 탈 것이나 조련사를 꾸밀 수 있는 외형도 존재하고, 게임에 접속하고 있지 않아도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방치형 요소 등 여러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다른 방치형 게임들과 크게 다른 점은 없는 작품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오픈을 기념한 만회 뽑기권 이벤트를 통해 스테이지를 하나씩 클리어하고 뽑기권을 10장씩 계속 받을 수 있다거나, 매일 게임에 접속만 해도 출시일 기준 등장하는 모든 펫을 획득할 수 있고 출석으로 탑승 페프테라를 비롯해 블루잼 만개도 받을 수 있는 등 오픈초 유저를 모으기 위해 굉장히 많이 퍼주고 있는 모습이었으니, 예전 스톤에이지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나 방치형 RPG를 찾으시는 분들은 스톤에이지 키우기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15위는 평균 주간 접속자 5.19만 명을 기록한 SD 건담지 제네레이션 이터널입니다. 작게 표현된 매력적인 건담을 볼 수 있는 SRPG 장르의 게임으로 지난 영상에 비해 2단계 순위가 상승했는데요. 게임은 역대 수많은 건담 작품들에서 등장하는 500종 이상의 기체들을 획득하고 부대로 편성한 뒤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SRPG 스타일의 진행 방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맵마다 존재하는 승패 조건을 확인하고 각 기체마다 에너지를 활용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나 거리 공격 및 반격 데미지, 지형 적성 등 여러가지를 신경 쓰면서 싸우는 전투를 비롯해 일정 확률로 쓰러트린 적을 노획해 동료로 삼을 수 있는 요소와 원작의 이야기를 컷신으로 보여주고 있는 스토리나 전투 시 보여주는 건담들의 멋진 기술 연출 등 다양한 장점으로 인해 건담 팬분들에게 관심을 받는 게임이었습니다. 또한 개발을 통해 새로운 기체를 만들 수 있다거나 개발 경로도 내 유닛을 모두 컴플리트하면 희귀한 유닛이나 아이템을 얻을 수 있고, 레벨 한계 돌파, 무장 강화, 옵션 파츠 교체 등 여러가지 육성 요소를 비롯해 건담 관련 게임이 많지 않아서인지 접속자도 잘 유지 중인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참전작 기동전사 건담 에이지가 업데이트되며 신규 스테이지와 함께 에이지1 노멀과 건담 에이지2 노멀이 추가되었고, 반다이 남코 웹스토어 공개를 기념한 다이아 3000개를 받을 수 있는 등 여러가지 소식이 있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건담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SRPG 장르의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SD 건담지 제네레이션 이터널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14위는 평균 주간 접속자 5.42만 명을 기록한 연운입니다. 뛰어난 퀄리티의 무협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는 오픈월드 액션 RPG 장르의 게임으로 지난 영상에 비해 1단계 순위가 하락했는데요. 게임은 중국 5대 10국 시대를 배경으로 한 무협풍의 세계관과 검창쌍도, 우산부채, 맥도 등 다양한 무기 중 2개를 바꿔가면서 각각 다른 무술을 활용해 회피하고 패링을 통해 싸우는 손맛이 살아있는 전투 시스템을 체험할 수 있었고, 오픈월드의 특징을 살려 채집, 제작, 탐험, 월드보스 등의 요소를 비롯해 유저가 게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세계관이나 스토리와 경공을 통해 지붕벽 물 위를 달리기도 하는 등 여러 이동 액션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다른 유저와 함께하는 멀티플레이 이외에도 스토리를 즐길 수 있는 싱글플레이 모드도 따로 존재하고, 모바일에서도 준수한 그래픽을 보여주면서 생각보다 조작감도 좋은 편이었다는 점이나, 기본적으로 과금을 해야 강해지는 페이투윈이 아닌 캐릭터를 취향에 맞게 꾸미는 정도의 과금만 있어 착한 BM으로 유저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과 다양한 의상을 통해 자신의 캐릭터를 꾸밀 수 있었고, 더빙과 QT 액션 등을 통해 스토리에 대한 몰입감도 좋은 편이었으며, 모바일과 PC가 연동되기 때문에 집에서는 스팀으로 즐기고 외부에서는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해 모바일 버전의 최적화도 잘 되어 있는 점 등 다양한 장점으로 인해 스팀과 모바일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첫 대규모 업데이트인 나서의 첫 번째 챕터 옥문관이 추가되며 사막을 배경으로 한 신규 지역과 사막에 특화된 무공인 금민유형과 건곤역전 등이 업데이트되었고, 신규 보스인 과큰이나 미망선을 비롯해 새로운 유파 파죽진이와 함께 신규 무공 일장춘몽과 운진의 궤적 등 많은 요소들이 새롭게 추가되었으니 무과금으로도 할 수 있는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이나 무협풍 세계관의 액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연운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13위는 평균 주간 접속자 5.52만 명을 기록한 그놈은 드래곤입니다. 개그적인 요소가 많은 코미디 하렘 RPG 장르의 게임으로 지난 영상에 비해 2단계 순위가 하락했는데요. 게임은 3에서 5분 정도로 짧게 나오는 유쾌한 스토리를 보는 재미가 있으며, 6종류의 직업을 가진 다양한 미소녀들을 수집하고 팀으로 편성한 뒤 스테이지를 깨나가는 익숙한 진행 방식과 스킬을 선택해 범위를 지정하거나 대상을 정하는 등의 전투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또한 뽑기의 경우 천장이 50회 정도로 낮다는 점이나 매주 SSR 캐릭터를 확정적으로 보급해주는 지원 요소와 접속하고 있지 않아도 자동으로 사냥해주는
보호해주는 방치형 시스템으로 육성재화도 쉽게 얻을 수 있고 캐릭터들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스킨이나 캐릭터의 노출이 생각보다 많고 수위도 높아 매출 순위도 신기하게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캐릭터 수가 너무 적다는 단점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조각을 60개 모아 SSR 플러스 마물을 선택해 획득할 수 있는 신규 주간 이벤트 신비한 마물 사전이 추가되었고 여러 최적화를 비롯해 복각 이벤트 같은 간단한 업데이트만 진행되었으니 미소녀 캐릭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서브용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그놈은 드래곤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12위는 평균 주간 접속자 5.56만 명을 기록한 디아블로 이모탈입니다. 핵앤슬래시 방식의 액션 RPG 장르 게임으로 지난 영상에 비해 2단계 순위가 상승했는데요. 게임은 다양한 직업의 캐릭터들 중 하나를 선택해 육성하는 방식으로 최대 8인까지 함께 할 수 있는 파티 던전이나 전설 등급의 장비 아이템을 파밍하는 특유의 재미도 느낄 수 있었으며 디아블로3의 느낌을 많이 풍기는 괜찮은 비주얼과 PC와 모바일 간의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는 점을 비롯해 모바일에서도 나쁘지 않은 조작성이나 패드를 연결해 즐길 수도 있어 매니아층이 확실한 작품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현상금 사냥, 생물 도감 균열 등 여러가지 컨텐츠도 존재하고 함께 싸운다거나 능력치를 올려주는 사형마 등 여러가지 장점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황금 고블린의 향연 이벤트를 통해 고블린을 잡고 세트 전설 보석 재료 등을 획득할 수 있다거나 날개의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을 비롯해 많은 업데이트가 오랜만에 진행되었으니 어두운 분위기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핵앤슬래시 장르의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디아블로 이모탈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11위는 평균 주간 접속자 6.42만 명을 기록한 세븐나이츠 리버스입니다. 예전 넷마블의 세븐나이츠를 리메이크한 수집형 RPG 장르의 게임으로 지난 영상에 비해 2단계 순위가 하락했는데요. 게임은 5명의 영웅을 파티로 구성해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진행 방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사용할 스킬을 예약해두는 익숙한 전투 방식에 더해 루비버리인 일명 쫄작을 자동으로 쉽게 진행하는 시스템도 추가되어 원작보다 손이 덜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배경이 2D에서 3D로 변경되었다거나 당연히 캐릭터의 비주얼과 스킬 연출도 화려하게 개선되었으며 아지트의 영웅을 배치해 이야기를 나누며 캐릭터의 스토리를 볼 수 있는 새로운 컨텐츠 등도 여러 볼 수 있었는데요. 이외에도 결투장, 무한의 탑, 메이드, 진화 던전 등의 컨텐츠가 존재하고 과거로 돌아가 태우, 연희, 실베스타와 함께 모험하는 새로운 서브 스토리도 추가되었으며 영웅들을 빠르게 업데이트해주고 있어서인지 매출도 잘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신규 전설 영웅 레긴레이프와 관우가 추가되었고 25번째 신규 지역 붉은 협곡을 비롯해 키리엘, 엘리시아, 오를리의 신규 코스튬이 업데이트되었으니 예전 세븐나이츠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 분들이나 수집형 RPG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세븐나이츠 리버스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10위는 평균 주간 접속자 6.54만 명을 기록한 리니지 M입니다. 예전 리니지를 원작으로 한 MMORPG 장르의 게임으로 리니지 클래식에서 다시 돌아온 유저가 많은 것인지 지난 영상에 비해 2단계 순위가 상승했는데요. 게임은 예전 스타일의 느린 육성 속도와 개인이나 혈맹끼리 싸우게 되는 다양한 PVP 컨텐츠 및 NC소프트 특유의 많은 과금 요소들을 비롯해 PC 리니지의 느낌을 잘 살린 비주얼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NC의 마지막 보루인 닌저씨라 불리는 매니아층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동안은 매출 순위 1위를 잘 유지해왔지만 이제는 매출 순위도 점점 밀려나고 유저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신규 서버 켄트와 오렌의 사전 예약을 진행하며 사전 캐릭터 생성과 함께 예약자에게 신성기 사단의 정착 지원 상자를 지급할 예정이었고 기존 서버에서는 TJ 쿠폰 3종을 지급해주는 이벤트를 통해 리니지 클래식으로 떠난 닌저씨들을 잡아보려는 모습이었으니 PVP 요소가 많은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캐릭터가 아닌 유저의 지갑으로 싸우는 게임이 궁금하신 분들은 리니지 M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9위는 평균 주간 접속자 7.57만 명을 기록한 메이플 키우기입니다. 메이플 스토리를 원작으로 한 방치형 RPG 장르의 게임으로 지난 영상에 비해 1단계 순위가 하락했는데요. 게임은 아주 예전에 메이플 스토리가 떠오르는 비주얼과 자동으로 진행되는 사냥을 통해 레벨을 올려 주스텝 방어력 HP를 성장시키고 공격 속도, 크리티컬 데미지 배율 등의 특별 능력치도 강화할 수 있다거나 전직 스킬 마스터리, 장비 슬롯 강화, 유물 잠재 옵션 등 많은 육성 요소가 존재했으며 장비를 드롭하는 몬스터를 소환해 방어구와 장신구를 획득할 수 있다거나 뽑기를 통해 무기와 동료를 뽑을 수 있는 등 익숙한 방치형 게임들의 특징도 가지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또한 유료 재화를 통해 캐릭터를 꾸밀 수 있는 코스튬이나 나름 패턴이 있어 점프와 이동을 통해 회피해야 하는 월드보스 같은 컨텐츠도 존재하고 다른 유저들과 함께 사냥하기 때문에 다른 방치형에 비해 지루함이 조금 덜한 느낌이었는데요. 다만 느린 성장 속도와 무과금 플레이가 힘들다는 점 등으로 인해 매출 순위는 1위를 달성했지만 호불호는 많이 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는 파티퀘스트 여신의 흔적과 레전드리 유물 3종이 추가되었고 파티퀘스트 반복 전투 프리셋 등의 개선과 함께 주간 유물 발굴 대회 도전 여신의 흔적 봄맞이 성장 미션 15일 출석 등 여러가지 이벤트가 진행 중인 모습이었으니 메이플 스토리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나 방치형 RPG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메이플 키우기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8위는 평균 주간 접속자 7.63만 명을 기록한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입니다. 동명의 웹툰과 소설을 원작으로 한 액션 RPG 장르의 게임으로 지난 영상에 비해 2단계 순위가 상승했는데요. 게임은 성진우를 비롯해 다양한 캐릭터를 수집하고 팀으로 편성한 뒤 서포터로 소환하거나 교체하며 싸우는 실시간 액션 스타일의 전투를 보여주고 있으며 다양한 속성과 다른 공격 방식 및 고유 스킬을 가진 무기에 따라 전투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무기를 사용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또한 그림자 군단을 비롯해 화려한 스킬 연출과 웹툰의 장면을 활용한 컷신이나 퀄리티 좋은 UI 및 음성 더빙을 통해
통해 원작의 느낌을 잘 살리고 있었으며 여러가지 육성 요소와 다양한 컨텐츠도 즐길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는 2월 중순에 진행된 업데이트 이후 새로운 소식은 없었지만 개발자 노트를 통해 시즈널 이벤트 봄맞이와 신규 그림자 덩치 일본의 발검 길드 스토리가 공개되었고 헌터 팀파이트 모드 및 아티팩트와 파밍 시스템 개선 등 신규 컨텐츠와 개선 사항이 공개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원작을 재미있게 보신 분들이나 액션 RPG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7위는 평균 주간 접속자 9.05만 명을 기록한 젠네스존 제로입니다. 화려한 전투 연출을 보여주고 있는 액션 RPG 장르의 게임으로 지난 영상에 비해 1단계 순위가 하락했는데요. 게임은 수수께끼 제해인 공동에 침식된 세계를 배경으로 최후의 도시에서 공동을 탐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다양한 세력 및 캐릭터들의 이야기와 뛰어난 만화 같은 비주얼을 비롯해 화려한 연출과 빠른 속도감의 전투를 보여주고 있어 많은 유저분들이 즐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3명을 한 팀으로 편성해 교체하며 싸우는 전투 방식과 일반 공격 스킬 회피 궁극기 같은 조작에 더해 적을 그로기 상태로 만든 뒤 콤보나 연계 기를 사용할 수 있는 등 조작하는 재미가 있는 빠른 전투가 특징이었으며 뛰어난 BGM과 도시에서 다양한 활동도 가능하고 다른 타입과 속성을 지닌 개성 있는 캐릭터 등 많은 장점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2.6 버전 오랜 꿈의 앙코르 하반기가 시작되며 신규 캐릭터 아리아와 복각으로 우키나미 유즈아의 픽업이 진행 중이었고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2.6 버전을 기념한 여러 이벤트를 통해 다양한 보상도 여전히 받을 수 있는 모습이었으니 혼자서 즐길 수 있는 화려한 액션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이나 카툰풍 비주얼의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델레스존 제로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6위는 평균 주간 접속자 9.84만 명을 기록한 명조 워더링 웨이브입니다. 카툰풍 비주얼의 오픈월드 액션 RPG 장르 게임으로 지난 영상에 비해 1단계 순위가 하락했는데요. 게임은 기억을 잃어버린 방랑자인 주인공이 되어 공명자라 불리는 다양한 캐릭터들과 함께 이야기를 진행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일반 공격, 강공격, 점프 공격, 회피 패링, 공명 스킬, 공명 해방, 연쇄 스킬 등 다양한 조작을 통해 뛰어난 액션 전투를 체험할 수 있고 적들을 처치해 얻은 에코를 착용한 뒤 그에 맞는 능력도 사용할 수 있는 등 여러가지 요소로 인해 많은 유저분들이 즐기고 있는 작품이었는데요. 또한 점프나 활강 등의 액션을 통해 맵을 탐색하면서 퍼즐이나 미니게임 같은 요소도 체험할 수 있고 몰입감 높은 스토리와 영상의 퀄리티를 올려주는 국내 성우진분들의 뛰어난 더빙을 비롯해 개성이 확실한 매력적인 캐릭터들은 각각 디테일한 모션과 화려한 스킬 연출까지 보여주고 있어 수많은 서브컬처 게임들 가운데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된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한 3.1 버전 업데이트 이후 아직 새로운 소식은 없었지만 컴포즈 커피와 2차 콜라보나 갤럭시 S26 시리즈와 콜라보를 진행하는 등 색다른 소식들이 있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액션성이 뛰어난 오픈월드 RPG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카툰풍 비주얼의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명조 워더링 웨이브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5위는 평균 주간 접속자 10.6만 명을 기록한 승리의 여신 니케입니다. 미소녀 캐릭터를 사용하는 슈팅 RPG 장르의 게임으로 지난 영상에 비해 2단계 순위가 상승했는데요. 게임은 화려한 일러스트의 미소녀 캐릭터들로 조작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슈팅 전투를 체험할 수 있으며 뛰어난 비주얼의 라이브 2D 그래픽을 보여주고 있고 드래그를 통해 조준 및 공격하는 스타일의 간단한 전투에서는 스킬 개념의 버스트나 엄폐물을 잘 활용해 장전하고 적의 공격을 방어도 해야 하는 등 조작하는 맛도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컨텐츠와 다소 수위가 높은 캐릭터로 인해 오랜 시간 인기까지 잘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신규 니케 EH와 신규 이벤트 엔터 헤븐이 추가되었고 챔피언 아레나 베타 시즌 25 오픈 및 여러가지 개선이 진행되었으니 수위가 조금 높은 미소녀 캐릭터를 보고 싶은 분들이나 스토리가 좋은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승리의 여신 니케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4위는 평균 주간 접속자 12.6만 명을 기록한 명일방주 엔드필드입니다. 공장이라는 색다른 시스템이 특징인 전략 RPG 장르의 게임으로 지난 영상과 동일한 순위를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게임은 10년 동안 동면에 빠져 기억을 잃어버린 엔드필드 공업의 관리자인 주인공이 되어 이개척 행성을 개척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으며 오퍼레이터라 불리는 캐릭터 최대 4명을 팀으로 구성해 함께 싸우면서 스킬 게이지를 소모해 조종하는 메인 오퍼레이터와 함께 싸우는 보조 오퍼레이터들의 배틀 스킬들을 사용할 수 있고 메인과 보조 오퍼레이터를 빠르게 교체하면서도 전투를 진행할 수 있다거나 조건을 충족하면 연계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 등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었으며 타이밍에 맞춰 회피를 사용하면 발동하는 극한 회피나 과하지 않은 연출의 궁극기들을 비롯해 일반 공격의 마지막 공격을 적에게 맞추거나 적의 차지 스킬을 방해해 불균형치를 쌓아 불균형 상태로 만들면 큰 데미지를 넣을 수 있는 처형도 사용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전투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어 CBT 당시의 단점이었던 전투 부분이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또한 게임의 핵심적인 컨텐츠인 공업의 경우 프로토콜 코어를 중심으로 주변에 중계기를 설치해 전력을 운반해 시설을 가동시킬 수 있었으며 자동 채굴기기를 설치해 광석을 얻어 정렬로에서 광석을 재료 아이템으로 가공한다거나 분쇄기를 통해 보유한 재료로 새로운 재료를 획득할 수 있는 등 여러가지 설비를 활용해 아이템과 장비를 제작하고 자동으로 돌아가는 공장을 만드는 독특한 컨텐츠도 체험할 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이외에도 퍼즐을 풀어 시설을 수리하거나 숨겨져 있는 상자를 획득하기 위해 주변의 지형지물을 이용해야 했으며 레벨, 장비, 전투 스킬, 재능 배열, 정예와 잠재 능력 등 여러가지 육성 요소도 존재하고 뛰어난 그래픽과 매력적인 캐릭터 디자인을 비롯해 모바일 PC, 콘솔까지 멀티 플랫폼을 지원하는 점 등 여러 장점도 가진 작품이었는데요. 최근에는 1.1 버전 몰아치는 새로운
물결 과거와의 작별에 대한 방송을 진행하며 신규 오퍼레이터 탕탕과 로시가 공개되었고 신규 무기 반환과 늑대의 혈흔을 비롯해 30개 항목 이상의 최적화와 편의성 개선도 진행된다거나 신규 스토리 이벤트 적기사와 신규 지역 청파체 등 굉장히 많은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어 기대를 받는 모습이었으니 자동화 공장을 건설하는 독특한 액션 RPG를 체험해보실 분들이나 상반기 기대작으로 뽑히던 게임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일방주 엔드필드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3위는 평균 주간 접속자 27.9만 명을 기록한 붕괴 스타레일입니다. 만화 같은 비주얼과 화려한 스킬 연출을 보여주고 있는 턴제 RPG 장르의 게임으로 지난 영상과 동일한 순위를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게임은 개발사 특유의 카툰풍 그래픽으로 표현된 퀄리티 좋은 비주얼과 4명의 캐릭터를 팀으로 편성해 화려한 연출을 볼 수 있는 턴제 전투를 체험할 수 있으며 일반 공격 스킬 필살기를 활용해 적의 약점 속성을 공략하는 등의 전략적인 전투를 보여주고 있고 매력적인 캐릭터 및 세계관을 비롯해 멋지게 만들어진 맵을 탐색하면서 여러가지 컨텐츠도 즐길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들을 보여주고 있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또한 뛰어난 스토리와 국내 성우진분들의 더빙으로 인해 몰입감이 높은 편이었고 싱글 플레이 기반이기 때문에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나 매일 해야 하는 일일 숙제 컨텐츠도 굉장히 빠르고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점 등 여러가지 좋은 모습을 많이 가진 게임이었습니다. 최근에는 4.0 버전 업데이트 이후 새로운 소식은 없었지만 갤럭시 S26 울트라와 콜라보로 키렌의 액세서리 에디션이 출시될 예정이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살펴보시길 바라며 현재 방식의 RPG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카툰풍 비주얼의 싱글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붕괴 스타레일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2위는 평균 주간 접속자 27.9만 명을 기록한 쿠키런 킹덤입니다. 쿠키런을 원작으로 한 귀여운 비주얼의 소셜 RPG 장르 게임으로 지난 영상과 동일한 순위를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게임은 다른 개성을 지닌 여러 쿠키들을 전략적으로 배치해 달려나가면서 적들을 물리치는 전투를 보여주고 있으며 많은 종류의 귀여운 쿠키들을 모으는 재미와 다양한 테마 아이템을 활용해 꾸미는 왕국 같은 매력이 있어 꾸준하게 매니아층을 잘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길드원들과 함께 영토를 꾸미고 유물을 수집하거나 보스토벌 및 공성전 같은 요소도 존재하고 계속 업데이트로 미니게임과 새로운 컨텐츠가 추가된다는 점을 비롯해 토핑 비스킷 스킨 등 여러가지 육성 요소가 있어 성장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었으며 영지뿐이 아닌 마이쿠키로 캐릭터까지 꾸밀 수 있기 때문에 국내뿐이 아닌 글로벌 흥행에도 성공한 모습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신규 컨텐츠 쿠키들의 꿈에서 스탬프를 찍어 특별한 보상인 잠자는 달님이 내려준 한식 액자를 받을 수 있고 어둠이 드리운 전장 시크릿 가든을 만드는 이벤트를 통해 설탕 모음의 칭찬 도장을 모아 이벤트 상점에서 다양한 아이템과 교환할 수 있으며 레이드 식별불가 시즌2 등의 업데이트가 진행되었으니 아기자기한 비주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SNG와 RPG가 섞인 게임이 궁금하신 분들은 쿠키런 킹덤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1위는 평균 주간 접속자 51.5만 명을 기록한 원신입니다. 오랜 시간 사랑받고 있는 오픈월드 액션 RPG 장르의 게임으로 지난 영상과 동일한 순위를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게임은 매력적인 캐릭터들과 무기를 수집하고 육성하면서 버전 업데이트로 계속 늘어나는 여러 지역들을 모험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으며 영웅을 교체하면서 화려한 기술을 사용해 싸우는 전투를 비롯한 오픈월드로 만들어진 맵을 여행하면서 즐길 수 있는 시나리오 등 여러가지 장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모바일 게임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높은 퀄리티의 비주얼이나 다양한 상호작용 효과를 비롯해 날씨 및 시간 시스템 과 국내 성우진분들의 더빙 등 작품에 대한 몰입감을 높여주는 요소가 많은 모습이었는데요. 이외에도 이제는 유저들이 직접 제작한 유즈맵을 즐길 수 있고 그에 따른 수익도 분배되기 때문에 제작 시장이 점점 커져가며 새로운 재미도 느낄 수 있어 꾸준하게 매니아층을 잘 유지 중이었습니다. 최근에는 5번째 달 버전 돌아온 바람잡는 이방인이 업데이트되며 신규 캐릭터 바르카와 전용 무기 늑대의 무용담이 추가되었고 시련을 통과하면 바르카의 전용 무기 스킨을 획득할 수 있다거나 새로운 전설 임무 보스 1화 궤적 등도 만나볼 수 있고 이벤트를 통해 벚구 무기 외형인 선물 마법 구슬을 받을 수 있으며 사진 찍기 뚝딱뚝딱 방어전 등 여러가지 이벤트를 통해 다양한 보상도 받을 수 있는 모습이었으니 액션 RPG 장르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카툰풍 비주얼의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원신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3월 첫째 주 모바일 RPG 순위 탑 20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스톤에이지 키우기가 오픈빨의 영향으로 순위권에 진입한 모습과 더불어 리니지 클래식으로 인해 망해가는 줄 알았던 리니지 M이 다시 매출 순위와 접속자까지 상승한 모습이 눈에 띄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3월에 오픈하는 7개의 대제 오리진이나 다음 달에 오픈하는 이완 등 기대받고 있는 작품들이 연속으로 출시될 예정이라 앞으로 이 순위가 어떻게 변화될지 계속 함께 지켜보기로 하며 저는 이쯤에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영상이 재미있었거나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창을 옆으로 넘기면 나오는 하이프도 많이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된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있잖아, 구독은 누른 거 맞지? 다른 영상도 재미있는데 안 보고 갈 거야? 진짜 이거 안 볼 거야?